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실시품 36장입니다. 실시품 36장 교전 341쪽입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36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하셨으나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요 계절에 동네 시골을 지나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무슨 냄새죠? 그렇죠. 떡 냄새. 이게 봄의 특징이 뭐냐면 논밭을 지나가면 특징적인 게 똥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산들어서 맡는 아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왜 했냐면 저 이제 그 원불교 학과를 다 갔는데 저희 그 영육상전이라고 아까 그 표 노래 불렀죠? 영육상전이라고 그래서 첫 과제가 뭐냐면 이게 구덩이 파는 작업을 해요. 그 학교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동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가면 땅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이만큼 파요. 그러면은 일을 해본 사람도 있지만 일을 안 해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만 해도 한 40명씩 이렇게 됐는데 1학년이 그때는 신고한다 그래. 신고. 그러면 이걸 파고 여기다가 이만큼 그 주염이라고 그러죠. 나뭇잎 같은 거 이만큼 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똥찌개를 줘야 됩니다. 갖다 부숴야지. 그런데 한 200명이 겨우 내내 그 쌓아놓은 똥을 한번 다 저희 때는 다른 사람을 패우는 게 아니고 교무들이 다 해, 학생들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데 짊어져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균형 잘못 오면 이게 출렁 해가지고 이 냄새가 한 일주일은 가요. 그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가는지 몰라. 옷을 빨아도 소용이 없어. 한 번 뱉는 냄새는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20대 초반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짓궂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짊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학생들이 지고 가면 발로 이렇게 톡톡 건드리고 가는 사람이 꼭 있어. 어디 하나 꼭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을 채우고 나면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해 여름에 되면 매일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호박. 맛있어요?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나오고 내일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오고 어제 나오는데 내일 또 나오면 먹겠지만 먹기 싫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호박이 많이 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무 선생님은 이걸 몇 년을 해봐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런 똥찌개를 지라고 그러면 안 지고 다 도망가. 냄새가 나니까.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딱 첫 작업 때 이걸 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셨겠냐고 몇 년 해보니까. 그런데 첫 작업이라 도망도 못 가고 이걸 똥찌개를 다 졌더니 똥찌개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먹어보지도 않은 호박 무침부터 시작해서 찐 해가지고 여름 내내 호박을 먹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박은 뭐를 잘해야 된다? 밑거름을, 걸음이 아니라 뭘 잘한다? 밑거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거름을 잘하면 열매가 충실하게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회를 준비하고 이 그 금강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교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와 잎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면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도님들은 다른 데 가서 다른 교도님들은 막 두리둥둥 해갖고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뭐부터라고요? 뿌리와 줄기와
입을 분리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뿌리에 밑거름을 많이 해야 열매가 충실하다. 이제 그 발이 빠르신 분들은 어제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원불교 역사에서 원기 82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교원 개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교원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교도님도 관심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단사에 27년 만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원불교, 이 교원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의단의 과반수로 교원을 개정하자고 결의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반수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반수로 결의가 되면 이제 중앙교회 의장이나 교정원장이나 중앙교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돼. 교원 개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중앙교회의 회의에 붙입니다. 가지고 어제 중앙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중앙교회 위원들의 재적의 3분의 2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못 바꿔요. 재적위원회 3분의 2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어제 3분의 2의 통과를 받습니다. 그럼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다시 수의단에 갑니다. 이 다시 수의단에 가서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교원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단원이 있어요. 제가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종법사님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법사님이 만약에 재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이 돌아가요. 여기서 재가를 안 하면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저리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번에 그 교원 개정이 얼마나 될까요? 딱 한 줄. 한 줄 바꾸는데 이렇게 어렵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의단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교무들만이 거의 수의단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교무하고 교도가 같이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이래본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두 명 정도 참석을 했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재가분들이 8명, 출가가 18명. 근데 조금 이제 조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가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선거 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동안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7명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누가 하냐면 회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교회가 그동안에 했는데 교구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교회가 구성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좋은 쪽으로 갈지 안 좋은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꾼다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뿌리와 잎과 줄기라고 그랬죠. 이 셋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 식물은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만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 갖고 말씀을 드렸죠. 경위편 46장 말씀드렸고 오늘은 47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위 없는 공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금강경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뭘로 돼 있대요? 대화체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앉아서 묻고 배우는 것을 경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작가? 미상이에요, 미상.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대부분이 석가모니가 직접 진설한 게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보리, 부차 수보리, 보살, 업법, 응무소주하야,
행어 보시니 소위 부주색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묻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답을 합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동서남북을 사방팔방을 해서 우리가 크다고 말을 하죠. 그걸 가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제자가 그랬어요?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수보리야 여기 했네. 예.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하지. 그러니까 수미산처럼 큰 것도 우리가 사량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상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중생은 뭐죠? 내가 요만큼 주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너 줬잖아. 난 우리나라 제일로 좀 안 좋은 제도 중에 하나. 옛날에는 개나 향내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을 가면 축의금을 내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고는 다 정리를 하더만요. 받아도 정리를 하더만. 그리고 그 집 일 당하면 갈 때 1원도 더 안 아파더만. 그러죠?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거.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을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 형편 따라서 하고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인사하면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 그래서 뭐라냐면 상해 주한 바 없이 상을 내라. 자, 그럼 제가 뭐냐면 바냐 바람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지혜,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거는 뭐냐면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여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참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랬죠? 여, 시, 아, 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알아 이건 틀려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시하면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기에는 이래. 그러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런데 아니 틀림없어.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일 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시하문이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틀릴란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들은 전부 여시아문으로 갑니다. 물론 그때는 또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들은 이야기가 다르고 저 제자가 들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경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여시아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금강경의 핵심적 단어를 제가 뭐라고 할때 시작 큰 단어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거 100% 우리 범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안 범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범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상, 아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는데 공부가 존중되는 사람이 특히 많이 범하는 게 뭐예요? 법상. 법이 그래. 이렇게 말해.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 저도 말 궁하면 그러죠. 아, 법이 그래. 이게 뭐예요? 법상. 비법상. 뭔 법이 그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범하기 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상, 법상과 비법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복숭아 그림을 제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복숭아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걸 왜 띄워놨을까?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죠? 열매. 아,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복숭아. 이게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죠? 복숭아 열매를 먹기 위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 나무를 멋있게 키우려고 농사 짓는다 하는 하시는 분. 그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답을 잘해 주신다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숭아를 먹으려고 농사를 쳐요. 그러면 복숭아를 먹으려고 짓는 사람은 밑거름을 잘해야 되나요? 웃거름을 잘해야 되나요? 밑거름. 관리를 잘해야 되나요? 밑거름. 밑거름 더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와, 관리도 안 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나는 왜 그러냐면 아까 밑거름 잘하는 걸 내가 괜히 설명했겠습니까? 이를 좀 넘어오라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밑거름을 하라고 그랬더니 밑거름만 잘해서도 안 돼요. 웃거름만 잘해서도 안 돼요. 관리를 잘 못하면 농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비료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데가 뭐냐면 줄기와 잎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도 잘하고 줄기 관리도 잘하고 열매 관리도 잘해야 우리는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금강경 해설을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고 인과 보응의 진리가 소소하나니 우리가 무상대도를 닦기로 하면 첫 번째 뭐 없는 공부? 상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상 없는 공부. 그 다음에 무슨 공부?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유의 공부를 해야 돼. 자, 이게 뭐예요? 뿌리. 이거는 뭐예요? 줄기. 이거는 뭐예요? 인과.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고 내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 묘유밖에 없어요. 이것과 이거는 이것을 받쳐주는 작용밖에 안 해.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대소유무. 그래, 대라는 것은 우주의 본체로 하나며 소라고 하는 것은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유무라고 하는 것은 인과다. 다시 한번. 대소인과, 대소유무, 뿌리, 줄기,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무밖에 없어요. 유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아까 대자리 공부도 잘 하셔야 되고, 소자리 잘 하셔야 되고, 유무. 소자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자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일로 문제가 많은 엄마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이들을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엄마는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효과가 나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만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들이 피아노 잘 치죠. 언제까지 늘을까요? 언제까지 늘을 것 같아요? 6학년이 되면요 승패가 가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모래에 물 뿌리듯이 쭉쭉 빨아들여.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뭐 같아? 천재인 줄 알아. 와, 이렇게 하면 야는 진짜 피아니스트로 기가 막히겠다. 그런데 언제 한계가 옵니까? 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한계가 와요. 왜 그럴까요? 이 피아노를 하려면 이게 길어야 된대요. 이게 길어야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이 크나요? 안 커요. 짧은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2번, 남들 3번 갈 것 4번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피아노 칠까요?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성장 단계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빨아들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서로 고통스럽죠. 그 아이가 갖는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짜리요. 그래서 소짜리를 그대로 놔두는 결과가 뭐냐면 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있대. 그런데 4가지로 제시를 해줍니다. 뭔심? 집심. 집심이라는 건 뭐냐면 소 키워보셨죠? 소 콧뚜레에 코 뚫죠? 못 도망가게 꽉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집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관심. 근데 소를 키워봤어.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 소가 가는데 잘 가는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남의 농작물만 못 뜯어먹게 하면 돼. 그렇게 키우죠? 그때가 무슨 상태냐면 관심.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잘못 가는가 잘 가는가는 잘 지켜보는 공부가 무슨 심이냐면 관심.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무슨 심이래요? 무심이래요. 무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버려 둬도 소는 소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소가 길이 잘 들면 남의 농작물 밭에 안 들어가요. 풀만 뜯어먹어. 그러면 쟤는 지 할 일 하죠? 그럼 소 키우는 사람은 뭐 하면 돼? 자기 할 일 하면 돼. 그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무심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게 뭐래요? 능심. 능심은 뭐야?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 그냥 풀어놓으면 소가 알아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낼 때 어떻게 돼? 여기에 끌리도 않고 저기도 끌리지 않는 단계를 능심이다. 자,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제시해 준 공부법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집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능심. 이런 공부를 하자. 그래서 대종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시작. 동정간 분리선입니다. 그러니까 동하에도 동한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쫙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시작.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아,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뭐한다? 변한다. 무상임을 아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불교의 교리의 속성을 보면 두 가지로 나가죠. 뭐라고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무시선, 무처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정이력, 영육쌍전.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하자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뭐라고 할 때 시작.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불법을 내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름다운 꽃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크면 큰 만큼 꽃은 화려합니다. 그렇죠? 아니, 가을에 한번 보세요. 단풍 질 때도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안 이쁘죠. 그런데 변동이 심한 꽃은 가을의 단풍도 정말 이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뭐가? 비루가 몸에 퍼지면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마음 비루가 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아까 부처님께서 마음 비루 6가지 말씀해 주셨죠? 뭐였죠?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비법, 법상, 비법상. 그랬죠? 아, 이게 비루예요. 이게 비루.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범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범하는 것을 해서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비루가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말로는 빈대가 아닌가 싶죠. 그죠? 예, 그것이 유명한 것인데 결국은 이 용맹한 사자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다 나한테 뚝딱 던져주면 되는데 그럴 수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럴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부길을 찾아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모든 분들은 이 공부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없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나날이 때때로 발전하고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